621번입니다.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15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일단 최대값 문제니까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그 대칭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k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가 약분되니까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꼭지점의 x좌표가 문자로 나왔잖아요. k라고 나왔는데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대칭축, 즉, 이 x 이꼴 k라는 이 위치가 3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죠. 왜냐? k가 3보다 큰지, k가 3보다 작은지를 따라서 바로 최대값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K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 K가 3보다 크다면, 바로 3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여기에 바로 3이 위치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 범위는 3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그래프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모두 다 이 참수가 X가 3보다 큰 쪽에 있는 그래프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이 바로 어디가 된다? 바로 이 꼭지점 자체가 바로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거예요. 즉, K가 3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바로 X가 K일 때 그 꼭지점이 최대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X 자리에 K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x제곱에 k를 대입하면 2k제곱이 되고 이 값이 바로 1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k제곱은 얼마가 되고 15가 되는 거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라는 값을 가지는데 k가 3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바로 루트 15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K 루트 15는 바로 어떻습니까? 3보다는 크니까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바로 이 K가 3보다 작을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K가 3보다 작다는 말은 자, 대칭축 K가 여기 있을 때 3의 위치는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K가 3보다 작으니까. 자, 따라서 바로 여기가 3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하니까 자, 이쪽 부분만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쪽 부분만. 자, 그러면 바로 언제 바로 최대가 되겠다? 바로 x가 3일 때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3을 대입하면 6k가 되어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K는 이항하면 플러스 9가 돼서 24가 되죠.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따라서 K가 4일 때 최대값 15를 갖는데 K가 여기가 4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대칭축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4인데 3이 더 오른쪽에 있다. 어떻습니까? 말에 합당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K가 15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K가 3보다 클 때와
K가 3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자, K가 3일 때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죠. 자, K가 3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K와 3이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쪽 그래프에서도 K와 3이 같다면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언제 꼭지점 여기서 최대가 될 것이고 맞나요? 자, 이쪽 그래프에서도 3과 K가 같다면 바로 K의 위치 여기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3이 되기 때문에 K가 바로 3이 되기 때문에 3일 때의 바로 우리가 최대값을 찾아보면 맞죠? x가 3일 때 바로 최대값을 찾아보면 k가 4가 나와서 동일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k는 어디에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어디에나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k가 루트 15일 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했죠. 첫 번째는 K가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분류했나요? K가 3보다 작을 때로 분류했는데, 자, K가 3일 때는 여기 붙여주나, 여기 붙여주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622번부터는 바로 공통분모이 있을 때의 바로 최대 최소값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y 꼴 이 함수를 보면요. 2차 함수가 아니죠. 여기가 x제곱인데 제곱을 해보면 x의 4제곱이 되어서 사실 이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어버린다? 4차 함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미적분을 배울 때 미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배워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미분을 통해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배우는데 왜 여기에 나왔느냐 하면 바로 얘는 치환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t로 치환을 한다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어서 2차 함수로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다?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이렇게 t로 치환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로 y꼴 t제곱 마이너스 2t-4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치환을 하면요. 바로 이 x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변하기 때문에 x값이 변함에 따라서 t값도 어떻게 된다? 그 x값에 따라서 범위가 일정한 범위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처럼 변수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x라는 문자를 이제 쓰지 않고 t라는 문자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t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자체가 지금 2차 함수잖아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이 자체가 여러분들 2차 함수예요. 이걸 2차 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2차 함수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 값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바로 t 값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면 바로 이 자체를 2차 함수로 보고 바로 x의 범위에 따른 t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이차 함수에
무엇을 가지고 바로 대칭축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1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을 중심으로 1을 중심으로 2와 마이너스 1은 누가 더 가깝게 있겠습니까? 바로 2가 더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 t 값이 변할 수 있는 곳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범위에서만 t 값이 어떻게 된다? 값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T값은 언제? 이때 바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이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값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최대값이 얼마를 가진다? 6을 갖게 되고 최소는 바로 꼭지점이니까 1에서 바로 최소값을 가지니까 1은 바로 x 이퀄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어서 2가 되겠죠. 따라서 t값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한다? 2에서 6까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바로 t의 범위는 얼마에서 2에서 얼마까지 변한다. 6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치환을 했기 때문에 x라는 문자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t라는 문자를 가지고 t에 대한 2차 함수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되니까 무엇을 찾는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 물론 여기서는 x좌표가 아니라 t좌표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t 꼴이 되겠네요. 그죠? 꼭지점의 t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t가 1이 됩니다. 바로 t 꼭지점의 t좌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x좌표로 봐도 되겠죠. 자,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2에서 6까지가 되니까 자, 1의 오른쪽에 2가 등장할 것이고, 자, 더 오른쪽으로 가서 얼마가 등장하겠다? 6이 등장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되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2에서 6까지만 바라보면 되니까 요 범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바로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최대값은 언제 되겠다? 바로 t가 무엇일 때 6일 때 최대가 되니까 이 자리에 t값에다 6을 대입하면 6의 제곱 36 마이너스 6에다가 2배 하면 1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6에서 16을 빼니까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소값은 t가 2일 때죠. 2를 대입하면 최소값은 얼마 된다? 2의 제곱 4에서 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여기서 4차 함수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떤 거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서 새로운 2차 함수 t에 관한 2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이 자체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 t의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 t의 범위를 찾을 때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바로 t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요. 방정식에서 공통 부분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다시 x로 되돌려 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되돌려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제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x 범위도 t의 범위로 바꾸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항상 뭐에 대한 값을 찾아주는 거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만 t로 치환을 했는 거지 y는 치환하지 않았어요. 맞나요? 따라서 이 t의 범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y값은 기존에 있는 이 y값이나 여기 있는 y값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t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62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함수는 여러분들 다시 보다시피 2차 함수가 아니고 몇 차 함수가 된다? 바로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는 우리는 풀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x제곱 플러스 4x가 어때요? 동일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y 꼴 어떤 그래프?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0의 바로 이 2차 함수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겨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앞에와 다르게, 자, x의 제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2차 함수는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x는 여기서 말이 없으면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만, 이 x값이 모든 실수값이 되어도 2차 함수 자체는 모든 실수값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해보면 이 2차 함수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얼마가 되겠냐면 x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얘를 이렇게 안 잡고 이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x로 무엇이 됩니까? 묶어질 수가 있죠.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죠. 자, 얘가 x와 이 x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이 x제곱 플러스 4x는 무슨 축과 X축가의 교점이 맞죠? 얘를 0으로 나왔을 때, 자, 바로 X축가의 교점이 마이너스 4와 0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대칭축은 이 교점까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0에 바로 무엇이 된다? 중점이 된다.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이때 꼭지점에서 무슨 값이 발생하겠다? 바로 최소값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여기랑 여기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 자, 4배를 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얼마?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2차 함수는 x가 모든 실수라고 해도 이 2차 함수 특성상 바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는 모든 실수를 다 움직이는 값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바로 취하는 t 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는 t는 항상 누구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자체적인 바로 범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2차 함수의 특징이죠. 그죠? 2차 함수는 자,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고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무슨 식을 가지고 바로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뭘 찾으면 되겠다?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면 이 앞에 거는 이제 신경을 꺼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엇을 찾자?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꼭지점에 X좌표, 즉, 여기서는 T좌표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와 4가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왼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면 자, T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 그래프 자체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자, 꼭지점에서 바로 최소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최대값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다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찾아주면 된다. t가 2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t 이퀄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가 되고 2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X는 말이 없을 때는 모든 실수인데, 그래도 2차 함수는 자체적으로 바로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반드시 바로 범위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24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바로 4차 함수죠. 그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최대값이 2일 때 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4차 함수는 절대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요. 자, 공통 부분이 눈에 보입니까? 바로 공통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6X와 X제곱 마이너스 6X가 바로 공통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하면 되는데 이것을 t로 치환하면 여기가 t 플러스 7의 제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은 무엇을 그냥 이 x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일단 이 1차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뭐로 t로 치환을 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t로 치환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t이기 때문에 7이 살짝 이하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바로 t 마이너스 7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치환을 한다면 y는 얼마? 마이너스 2배의 t 제곱에 플러스 4배의 여기가 t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k 플러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자, 4t가 되고요. 상수가 마이너스 28이 나오니까 자 K에다가 마이너스 28과 플러스 20을 결합해서 무엇이라고 쓰면 되겠나요? 자 그대로 마이너스 8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8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8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환을 했으니까 t의 범위가 생겨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을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자, x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이 되죠. 3이 되고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x가 3일 때 바로 최소가 되겠죠. 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 9가 되고, 자, 마이너스 6값 곱하면 18 플러스 7이 되어서 맞나요? 바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로 t 값은 얼마보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맞나요? 자, t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여기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마이너스 2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어서 위로 볼록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엇을 찾는다? 바로 t, 대칭축이 바로 t가 되니까, 그죠? 꼭지점에 x좌표가 아니라 꼭지점에 t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4가 되니까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2와 2를 곱하면 4가 되니까 여기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은 바로 1보다는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는 이 점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 2보다 더 큰 쪽이니까 바로 범위가 이 그래프 자체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누구를 찾아돌라? 바로 최대값이 2라고 했습니다. 최소값은 존재하나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꼭지점에서 무엇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최대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를 갖는데 1은 바로 t자리 1을 대입한다는 말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 값이 얼마가 되어라? 최대값 2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4와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2가 되어서 여기 있는 2와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를 가진다? 8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625번입니다. 자, x가 0과 1 사이가 되는데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전개해보면 얘 또한 x 4제곱이 되어서 4차 함수가 됩니다. 이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바로 차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가 공통적으로 다 있나요? x제곱 플러스 EX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있죠. 자, 그러면 바로 X제곱 플러스 EX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중에서 하나를 전체를 무엇으로 이 중에서 하나를 그냥 T로 두어도 여러분들이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를 t로 놓았다면 이 함수는 어떻게 바뀌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y는 얘가 바로 t가 되면 자, 이 부분은 자, 다른 것 변함없이 자, 상수만 얼마가 커졌죠? 2가 커졌죠. 따라서 얘는 t 플러스 2로 바꾸면 되고요. 자, 플러스 4배에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이 없어져야 되니까 바로 t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어떤 것을 t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따라서 전개를 해보시면 t제곱에 2t가 되고 4t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6t가 되면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t의 범위가 생겨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t의 범위를 체크해 주면 바로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x 값이 얼마에서 0에서 1까지 변할 때 t 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됩니까? 바로 0에서 1까지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지 않겠네요. 0이 여기고 1이 여기가 되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므로 바로 이 값의 최대와 최소가 바로 t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최소는 0일 때의 최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하면 1이 될 것이고, 자, 1일 때의 바로 이 y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x가 0과 1 사이 변할 때 바로 t 값은 1과 4 사이를 변한다. 그러므로 자, t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꼭 이렇게 치환을 했으면 범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 t는 마이너스 2, a가 1이고 b가 6이 되므로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된다? 바로 1에서 4까지가 되니까 바로 1이 여기겠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겠죠. 4는 여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한테 바로 필요한 것은 1에서 t가 4까지의 바로 그래프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은 포함이 되고 4도 포함이 되니까 이 그래프에서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최대는 언제? 바로 t가 얼마일 때? 바로 4일 때. 그리고 최소는 t가 얼마일 때가 되겠습니까? 1일 때가 되겠죠. 자, 따라서 4일 때를 우리가 최대값을 찾아보면 4의 제곱 플러스 6, 4, 24에다가 4를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3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1일 때니까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6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최소는 3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최대값 36에서 최소값 3을 빼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62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자, 완벽한 지금 2차 함수가 아니죠. 여기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하여 자, y는 fx 제곱 더하기 4f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fx가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데 이 식 자체를 여기에서 대입을 하여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불편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도 가만히 보면 이 여기 있는 fx와 여기 있는 fx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fx를 무엇으로 t로 치환을 한다면 바로 y 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우리는 t의 범위가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찾는다는 말은 이 fx의 범위를 찾아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없잖아요. 자, 범위가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x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가 있죠. 자, x가 모든 실수를 다 가질 때 바로 이 fx는 어떤 범위가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있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절대값 그래프를 배울 때 또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도 배우지만 지금은 그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요 절대값 x 자체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니까 이 절대값 x를 벗기는
경우 어떻게 바로 이 절대값을 0으로 놓았을 때 x값이 얼마죠? 0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이 fx를 분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저 fx라는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간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예요. 즉,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그래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꼴은 어느 쪽에 붙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빠져나오겠죠. 이 x값이 그대로 나와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x가 0보다 적을 때는 이 절대값이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fx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x가 0보다 큰 쪽, 즉,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해당이 되고, 자, x가 0보다 작다, 즉, y축 왼쪽에서는 바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바로 대칭축을 또 다시 이용하겠습니다. 자, 대칭축이 얼마가 되죠? x는 마이너스 2, a가 1이죠. 자, b도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어떻게 되죠? x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2,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무엇으로?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각각 하나씩 그려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바로 대칭축이 되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대칭축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서,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때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자, Y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로 통분해버리면 얼마 됩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4분의 얼마를 갖는다? 바로 마이너스 5의 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어서 이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바로 어떻게 된다? y절편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만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어디에서만 그린다? y축의 오른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은 쪽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축이 얼마라고요? 이번에는 x가 2분의 1입니다. x가 2분의 1이면 바로 어디다? 여기가 바로 x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이럴 때 바로 꼭지점의 y좌표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4로 통분해버리면 어떻다? 동일하게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점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1 콤마 자,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조금 전에 왼쪽에 그렸을 때와 동일하게 y좌표는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바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면서 y절편 또한 얼마가 된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누구만 찾아주면 되겠다? x가 음수 부분만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요즘이 바로 y절편이면서 요 y절편의 값이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1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그래프가 바로 이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fx를 무엇으로 치환했으니까? t로 치환했으니까 이 fx의 바로 y 값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되겠죠. 따라서 t 값이 얼마 된다?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 이 식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여기에 그래프를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t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x와 동일한 역할을 하죠. 그죠? 자, 따라서 바로 대칭축저 꼭지점의 x좌표인데 꼭지점의 t좌표라고 말을 하면 자, t 값이 어떻게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2, A가 1이고 B가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더 오른쪽으로 있는 그래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래프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없겠네요.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이 바로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니까 이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플러스 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얼마 된다? 2가 바로 이 문제의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fx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하여서 바로 구간별 함수로 여러분들 그려주면 되는데, 나중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x제곱은요, 뭐와 똑같습니까? 절대값 x의 제곱과 동일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 x만 절대값이 쳐져 있을 때도 나중에 배우게 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절대값을 벗겨주면서 바로 x가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27번부터는요, 바로 이변수 함수라고 했죠. 자, x, y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있는 이런 바로 함수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통 x, y가 실수일 때 이렇게 조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죠? 여러분들,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를 정의죠. 실수의 정의.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죠. 실수 중에 0을 제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해서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 무엇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많이 구해주곤 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뭐뭐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x는 x끼리 완전 제곱, y는 y끼리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로 일단 묶어내야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2x 이렇게만 표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y제곱과 6y는 그냥 우리가 y제곱과 플러스 6y를 그대로 우리가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6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을 만들 때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x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의 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는 1을 더해줬으니까 다시 1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y 개수가 6이니까 6의 반이 얼마입니까? 3이죠. 3의 제곱 9를 한 번 더해줬죠. 없는 9를 더해줬기 때문에 다시 9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아직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9가 아직 여기 있네요. 그죠?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분배 법칙을 처리하면 두 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상수항만 처리해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2와 여기에 마이너스 9와 플러스 16을 더하면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Y가 실수이므로 X가 실수이니까 X-1도 실수가 되죠. 따라서 실수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두 배를 해도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마찬가지로 Y도 실수인데 3을 더해도 실수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다시 5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이 된다? 바로 5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x와 y까지 물어본다면 자, 바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바로 최소가 5가 되니까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x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0이 되겠죠. 즉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5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값과 이 값이 0일 때 최소값 5를 갖는 거죠. 따라서 x는 1,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5를 갖는다. 그러면 최대값은 있나요? 없죠. 무한히 커지니까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628번입니다. XY가 실수일 때, 자, 다음 식은 X가 알파, Y가 베타에서 최대값 감마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 x는 x끼리 완전 제곱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므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제곱이 되고 10x니까 마이너스 10x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y는 혼자 마이너스 y만 있네요. 그래서 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y는 벌써 완전 제곱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마이너스 10의 반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25가 되니까 없는 25를 더했으니까 다시 25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어디서? 바로 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어떻게? 요식이 바로 x-5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겠죠. 자, 바로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25가 되겠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y 제곱에다가 25에다가 10을 빼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마찬가지로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이 두 식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다가 15를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얼마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15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의 바로 최대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 그때 최대값을 무엇이라고 하자? 감마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15가 된다? 얘가 0, 얘가 0일 때죠. 따라서 x-5가 0일 때 바로 되니까 바로 x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되고 그러면 y는 얼마일 때 0입니까? 바로 y가 0일 때 바로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5가 바로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바로 0이 베타가 된다. 즉 x가 5이고 y가 0일 때 바로 최대값 15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합은 알파가 5고 바로 베타가 제로고 자 감마가 최대값 15가 됨으로써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변수 함수일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